출력과 관련된 명령어는 플롯입니다. 원래 출력과 관련된 명령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다음 주에 설명할 거고요. 하나는 이번 주에, 그러니까 오늘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명령어는 플롯입니다. 플롯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플롯 명령어를 실행하실 때는요, 여기 보시면 여기 프린터 그림이 있습니다. 얘를 누르셔도 돼요. 위에 CAD 좌측 상단에 프린터 그림이 있습니다. 이 프린터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 혹은 커맨드 라인에 플롯이라고 쓰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플롯이 나타납니다. 또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알파벳 P를 누르셔도 이렇게 플롯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어떤 걸 쓰던 상관없습니다. 다 똑같이 출력에 관련된 명령어들입니다. 출력이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 디바이스. 어떤 장치로 출력할 것인가. 그러니까 보통 회사에 가면 프린터가 한 개 또는 그 이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프린터로 출력할 것인가.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페이퍼 사이즈. 종이 크기는 어떤 사이즈로 출력할 것인가. 자, 여기서 어디로 가냐면 이쪽으로 갑니다. 드로잉 오리엔테이션. 첫 번째는 프린터를 선택하고, 두 번째는 종이를 선택하고, 세 번째는 종이의 출력 방향입니다. 네 번째는 화면으로 들어와서 플롯 에어리아. 화면에 어느 영역을 출력할 것인가. 그 다음 다섯 번째가 누구냐면 바로 축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가 색상입니다. 색상과 선 종류입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클릭하시면 돼요. 3번 같은 경우 드로잉 오리엔테이션 같은 경우는 꼭 3번이 아니어도 미리 선택해 놓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종이의 방향을 먼저 선택해 놓으셔도 돼요. 그런데 리미트를 만들기 이전에 하셔야 됩니다. 리미트하고 그 다음에 하셔야 돼요. 그 이전에만 하시면 됩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축척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지의 방향이 안 맞으면 축척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리미트 혹은 이 리미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플롯 에어리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용지의 방향을 맞춰 두셔야 됩니다. 드로잉 오리엔테이션에 보시면 용지의 방향입니다. 포트레이트하고 그 다음에 랜드스케이프하고 두 종류가 있습니다. 포트레이트를 선택하시면 세로 방향으로 출력하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린 도면을 세로 방향으로 출력하겠습니다 라는 뜻이고, 랜드스케이프는 가로 방향으로 출력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도면은 전부 다 가로 방향으로 출력을 해야 되겠죠. 제가 세로 방향은 잘 쓰지 않습니다. 예외 규정 두 가지 설명드렸습니다. 예외로 A4 사이즈인 경우와 그 다음 해당 도면이 너무 길어서 가로로 놨을 때 정보를 그러니까 정보를 다 보여주지 못할 때 그럴 때는 세로로 쓰고 그 이외에는 전부 가로로 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드로잉 오리엔테이션을 맞춰주세요. 랜드스케이프입니다. 드로잉 오리엔테이션을 랜드스케이프로 맞추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프린터입니다. 프린터를 누르시면 다양한 종류의 프린터가 뜹니다. 실제로 제 컴퓨터 옆에 이렇게 프린터가 있죠? 프린터 있습니다. 이 프린터로 출력을 할 수도 있고 혹은 PDF로 만들어서 PDF로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PDF 저장을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PDF가 벡터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벡터를 지원해요. 무슨 얘기냐면 선을 지원해 줍니다. 선, 원, 텍스트 이런 것들을 PDF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나 다른 프로그램으로 넘길 때 일부러 PDF로 저장해서 보내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거래처에다가 도면을 보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이제 도면 작업을 하게 되면 우리 이제 클라이언트가 있겠죠. 클라이언트가 도면을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CAD 도면을 보내주면 안 돼요. CAD 도면 보내주면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날까요? CAD 도면이 자산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공사 시작하기도 전에 공사가 끊어집니다. 소스 다 받았잖아요. 야, 너네 필요 없어. 나 이거 가지고 공사하면 돼. 그러면 그거 받을 방법도 없고 공사를 내가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도면을 수정하지 못하게끔 보냅니다. 그게 PDF예요. 무슨 얘기인지 되시나요? 팩스로 보내면 굉장히 퀄리티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도면을 스캔해서 PDF로 만들어서 보내거나 아니면 CAD에서 PDF로 만들어서 보냅니다. 중요한 건 스캔 받아서 보내면 나중에 크게 뽑았을 때 문제가 생겨요. 근데 PDF는 크게 뽑아도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작게 뽑아도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크게 뽑아도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PDF를 쓰는 겁니다. 보시면 어도비 PDF도 있고 한컴 PDF도 있고 오토캐드 PDF도 있습니다. 어느 거는 다 상관없습니다. 그냥 PDF만 선택하시면 돼요. 보통 한컴 PDF는 아래 한글이 설치된 경우 한컴 PDF가 나옵니다.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가 설치된 경우 어도비 PDF가 나옵니다. 오토캐드만 있는 경우 오토캐드 PDF가 뜹니다. 그리고 이 아래 보시면 JPG나 PNG, 즉 도면을 이미지로 출력할 수도 있어요. 자, 저는 어도비 PDF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원에는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컴퓨터에는 포토샵이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어도비 PDF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린터를 선택하고 나면 이 뒤에 프린터별로 출력할 수 있는 용지가 나옵니다. 프린터별로 출력할 수 있는 용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선택하시면 돼요. 어떤 사이즈로 출력할 건지, 어떤 용지로 출력할 건지. 프린터마다 출력하는 종이가 다 다릅니다. 똑같지 않아요? 근데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건 ISO, A4, A3 이런 것들을 지원합니다. 공통적으로. PDF니까 A3를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 이렇게 두 개는 외부 장치입니다. 외부예요. 여기 있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거잖아요. 나한테 있는, 내 컴퓨터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컴퓨터에 딸려 있는 혹은 네트워크로 저 멀리 있는, 여기는 외부 장치예요. 근데 지금부터 나오는 플롯 에어리아는 내 컴퓨터입니다. 화면이에요. 화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플롯 에어리아를 눌러보면 디스플레이, 익스텐트, 리미트, 윈도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화면에 표시된 것 그대로 출력하는 거예요. 화면에 어떤 모양이 있든 그냥 화면에 표시된 대로 그냥 다 출력합니다. 익스텐트는 화면에 그려진 거를, 그러니까 도면이죠. 도면에 그려진 걸 전부 다 출력합니다. 익스텐트는 도면에 그려진 모든 걸 다 출력해요. 디스플레이는 화면에 보여진 것만 출력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다시 설명합니다. 디스플레이는 화면에
표시된 것을 출력합니다. extent는 도면에 그려진 모든 걸 출력합니다. limit는 오토캐드 명령어 중에 limit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 limit로 지정된 영역만 출력한다는 뜻입니다. 얘는 안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누굴 써야 되느냐? 그 아래 윈도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윈도우를 누르시면 화면에 영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가 화면에 영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역 안에 있는 내용을 출력한다가 바로 윈도우의 개념입니다. 다 윈도우 사용합니다. 윈도우 누르면 갑자기 화면이 싹 꺼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영역을 지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당황하지 말고 이거 왜 그래? 그러고 엔터 치지 마시고 화면에 출력할 영역을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캐드가 영역을 인지했고 그 다음에 다른 영역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윈도우 버튼 하나 또 뜹니다. 다른 영역을 출력할 때는 이제는 여기 있는 윈도우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윈도우로 영역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을 해야 됩니까? 네? 두 번을 해야 돼요? 상관없습니다. 안쪽 거 하셔도 되고 바깥쪽 거 하셔도 되고 큰 문제 되지 왼쪽 않습니다. 윈도우는 오른쪽 윈도우가 다른 건가요? 네? 왼쪽 윈도우에서 아까 아니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대각선이죠? 저게 버튼이 네. 왼쪽 거 다시 설명드릴게요. 다시요. 자요. PDF죠. 아이고. 자, 다시요. 지금 윈도우에 여기 버튼이 없죠. 여기 버튼이 없죠. 그죠? 왜 없을까요? 영역을 지정 안 했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영역을 지정하면 생긴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영역을 지정하면 생깁니다. 이해되셨나요? 화면에 영역을 지정하면 이 버튼이 생겨요. 왜 생기냐면 다른 영역을 지정할 수 있거든요. 다른 영역을 출력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제가 다른 예제를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도면을 이렇게 작업합니다. 한 파일에 도면을 다 그립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요. 보통 파일 하나에 도면 하나씩 작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도면들이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찾아보기 위해서 도면들을 이렇게 다 한 파일에 이렇게 작업합니다. 그러면 조금 아까 봤던 것처럼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납품할 때만 그렇게 합니다. 도면을 이제 다 끝나고 납품할 때 파일 하나에 도면 하나 이렇게 갑니다. 보통 작업할 때는 이렇게 작업합니다. 자, 플롯이라는 명령을 실행했습니다. 랜드스케이프고 PDF고 A3고 자, 여기 버튼 있네요. 어딘가 지정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눌러보면 자, 여기 영역 지정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내가 이것만 출력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영역도 출력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럴 때 이 버튼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아무리 눌러야 소용이 없습니다. 안 바뀌어요, 화면이.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버튼을 쓰는 겁니다. 이 버튼은 화면에 어느 영역이 하나 지정되면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영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 바로 윈도우 버튼입니다. 윈도우 버튼 눌러서 다른 영역을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해당 영역으로 이동해 버립니다. 이렇게요. 내가 지붕평면도를 영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붕평면도로 영역이 이동해 갑니다. 이런 식으로 윈도우로 이 윈도우 버튼을 이용해서 계속 영역을 지정해 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처음 출력할 거예요. 그러면 이 버튼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이 도면을 처음 출력할 때
처음 출력할 때는 이 윈도우 버튼이 없습니다. 확인. 새로운 파일 만들었고요. 제가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복사한 거예요. 아까 건 여기 이 도면이고 지금은 이쪽 도면입니다. 출력. 랜드스케이프고 PDF고 A3고 자, 여기 윈도우 버튼이 있나요? 윈도우 버튼 없죠? 왜냐하면 한 번도 출력을 설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 윈도우 버튼이 없습니다. 윈도우 그러면 영역을 지정하라고 뜹니다. 대각선으로 사각형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영역을 지정하는 순간 이렇게 윈도우 버튼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얘를 쓰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윈도우 버튼을 이용해서 다른 영역들을 계속 지정해 가면서 출력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옆에 영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프리뷰. 그러면 이렇게 영역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플롯 에어리아로 화면의 영역을 지정하고요. 그 다음 플롯 옵셋입니다. 이거는 센터 플롯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위치를 내가 지정한 위치로 화면상의 위치로 옮겨주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면의 중심을 500에 500만큼 옮겼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엄한 데로 가버립니다. 엄한 데로 움직여버려요. 화면의 위치입니다. 얘는 센터 더 플롯을 체크해 놓으면 이렇게 화면 안으로 딱 맞게 들어옵니다. 화면 가운데 딱 들어가게 하라가 바로 센터 더 플롯입니다. 센터 더 플롯은 출력할 용지 정 가운데 내가 지정한 영역 한 가운데가 서로 일치되게끔 하는 게 센터 더 플롯이고, 자,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보시면 여기 축척이 맞춰진 거 보이시나요? 1대 132.6이라고 내가 지정한 영역을 CAD가 알아서 계산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132.6이라는 축척을 안 쓰죠. 맞습니까? 130을 안 쓰고 얼마 써야 돼요? 150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죠? 제가 전에 수업 시간에 축척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축척을 10, 20, 30, 40, 50, 60, 그 다음에 혹간 가다가 80, 90, 그 다음에 100, 120, 150, 200, 250, 500, 300 이렇게 간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여기를 보시고 축척을 이걸로 계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는 어떻게 했나요? 미리 축척을 계산해 놓고 도면을 그리기 시작했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영역을 클릭해 놓고 아, 이거 축척이 얼마구나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132.6이라는 축척이 나왔습니다. 이걸 150으로 고쳐야 돼요. 자, 위에 보시면 P2 페이퍼라는 옵션이 체크되어 있습니다. P2 페이퍼가 무슨 뜻이냐면 종이에 맞추겠다는 뜻입니다. 이건 축척이 없는 거죠. 이건 축척이 없고 그냥 종이에 맞추겠습니다. 축척 무시하고 종이에 맞추겠습니다가 P2 페이퍼입니다. 종이에 출력할 수 있는 영역 그대로 맞출 겁니다. 이게 바로 P2 페이퍼입니다. 간혹 넌스케일이 있습니다. 축척이 없는 도면들이 있어요. 보시죠. 자, 여기 이거 표지입니다. 표지에는 축척이 있을까요? 이건 축척이 없어요. 이거 목차입니다. 여기는 축척이 있나요? 여긴 축척이 필요 없습니다. 이건 축척 맞출 이유가 없죠. 이럴 때는 얘는 P2 페이퍼로 출력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도면들은 어때요? 이런 도면들은 축척을 맞춰야 되겠죠. 이럴 땐 P2 페이퍼를 쓰시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P2 페이퍼를 쓸 때와 안 쓸 때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해당 출력할 도면을 보시고
내가 어떤 도면을 출력할 건지 확인해 보시고 그 도면에서 넌 스케일, 축척이 없는 도면이라면 P2 페이퍼를, 근데 보시고 축척이 있는 도면이라면 P2 페이퍼를 빼셔야 됩니다. 이거 빼고 이 P2 페이퍼 옵션을 빼면 이렇게 바뀝니다. 종이의 1mm가 화면에 몇 mm냐 이거죠. 종이의 1mm, 종이의 1mm입니다. 실제로 출력되는 종이의 1mm가 화면상에 몇 mm냐, 바로 여기가 축척의 개념입니다. 여기를 150으로 바꿔야 1대 150 도면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맞춘 다음에 어플리 투 레이아웃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설정한 이 옵션들이 있습니다. 이 옵션들을 저장하는 겁니다. 옵션들을 저장하는 겁니다. A3로 바꿨더니 1대 100이랍니다. 어플리 투 레이아웃. 이해되시나요? 네. 어플리 투 레이아웃 버튼을 눌러서 지금 세팅한 걸 저장시키시고 프리뷰, 미리 보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어넌테이트 스케일과 같지 않습니다. 그냥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여기 아래 보면, 여기 화면 아래 보시면 여기 축척이 있습니다. 여기 얘하고 안 맞다는 얘기예요. 이건 무시하셔도 돼요. 컨티뉴. 그러면 이렇게 축척에 맞춰서 딱 세팅이 끝납니다. 이게 1대 100 도면입니다. 이거 들고 현장에 가면 현장에 이제 일하시는 작업 반장님들이 스케일 잡아가지고 재는 거예요. 이게 1대 100 도면이기 때문에 1대 100 자로 이렇게 재는 겁니다. 그러면 딱 맞아 떨어지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